나는 알게 됐다. 사람들은 돈보다 감정을 훨씬 쉽게 쓴다. 그리고 가장 값비싼 소비는 언제나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눈앞의 지출보다 더 빠르게, 더 깊게 소진되는 건 타인을 위해 무심코 내어주는 감정이었다. 진심으로 반응할수록 그 감정은 나를 더 깊숙이 고갈시켰다. 우리는 종종 지갑보다 감정을 먼저 지불한다. 한마디를 삼키고 억지로 웃고 상황을 덮는다. 그런 선택들이 남긴 것은 고요한 피로, 그리고 조금씩 가라앉는 내 안의 무게감이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감정의 유출은 결국 인생의 깊이를 깎아내린다. 나는 초기에 모든 걸 받아들였다. 판단을 늦추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신중함이라는 명분 아래 나 자신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알게 됐다. 이해의 모양을 한 침묵은 관계를 지키지 않았다. 나를 무너뜨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침식이 따른다는 것. 주고받지 않는 감정은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흐트러진 흐름이며 기울어진 균형이었다. 침묵한 순간마다 상대의 요구는 선을 넘었고 나의 에너지는 의미 없이 소진됐다. 말하지 않았던 대가가 내 삶의 구조를 침식하고 있었다. 나는 배웠다. 이런 인내는 관계를 지탱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준을 잃지 않는 힘이어야 한다. 침묵은 때때로 지혜일 수 있으나 반복되면 자기 부정이 된다. 나는 감정적 합의를 반복하면 본질적 목적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계 없는 인내는 자기 소모였고 무분별한 수용은 본질을 흐리는 타협이었다. 나는 감정을 기준으로 다스리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명한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감정을 올려놓았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고 기준은 남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다면 감정은 방향 없이 흔들리고 기준이 있다면 감정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결단했다. 감정에도 기준이 필요하다. 관계라는 이름 아래 오가는 모든 감정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했다. 그 선은 차갑고 공격적인 거절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경계였다. 그 경계는 감정의 홍수를 막는 댐이었고 내 존엄을 지키는 보호막이었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배려는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할 때에만 유효하다. 나는 침묵을 줄이고 기준을 분명히 했다. 설명보다 판단이 먼저였고 감정보다 경계가 우선이었다. 요구가 넘쳐날 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했고 질문이 쏟아질 때는 내 시간을 먼저 보호했다. 불필요한 감정의 설명 없이 행동으로 기준을 보였다. 내 영역을 넘는 말엔 반응하지 않았고 내 리듬을 해치는 부탁엔 단호히 선을 그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영역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침묵보다 분명한 태도로 경계를 보였다. 책임이 내 몫이 아닐 땐 조용히 테이블에서 내려놓았고 감정을 건드리는 대화엔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내 시간은 내가 조율했고 내 리듬은 내가 설계했다. 경계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경험으로 안다. 관계는 감정을 덜 쓰는 게 아니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쓰는지를 아는 것. 그게 진짜 감정의 기술이다. 나는 불필요한 사고로 나를 낮추지 않았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내 가치를 깎지 않았다. 해명하지 않았고 증명하지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다. 내 존재는 설명 없이도 충분해야 했다. 그것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며 관계 안에서의 기준이었다. 나는 타인의 기대를 의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한 없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 명확하지 않은 요청에는 침묵으로 응답했다. 누군가의 감정에 나를 종속시키지 않기로 했고 그 기대에 나를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 관계란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나를 희생시켜야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그건 상호 존중이 아닌 일방적 소모였고 결국 나만을 파산시키는 감정 계약이었다. 나는 그 감정의 파산을 겪으며 깨달았다. 나를 낭비하는 관계에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나를 소진시키는 구조에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를 되찾는 단단한 시작이었다. 나는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세운다. 그 세움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알게 됐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일이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결정 앞에 기준을 세웠다.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조정하는 쪽에 내 에너지를 썼다. 설명보다 원칙을 앞세웠고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보았다. 경기가 흐려지는 순간 내가 지켜야 할 흐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일찍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설명하지 않았고 반복된 요구의 기준으로 응답했다. 내 안의 균형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과 설계로 유지되었다. 나는 종종 판단을 미뤘다. 감정이 앞서고 관계가 앞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곧 알게 됐다. 판단을 유예하는 순간 기준은 타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걸. 감정을 소비하며 관계를 지킨다는 건 환상이었다. 내가 해야 했던 건 타인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설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구조를 짰다. 불편한 말엔 반응하지 않았고 모호한 부탁에는 침묵이 아니라 거리로 답했다. 감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였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보다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라는 말 대신 나는 구조를 조정했고 나의 시간과 자원을 거기서 철수시켰다. 요구가 높아질수록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은 더욱 냉정해야 했다. 나는 느렸다. 감정을 배제하고 구조로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수록 결정은 단단해졌고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오해를 살 수 있었지만 오해보다 중요한 건 흐름을 잃지 않는 냉정함이었다. 분노는 감정을 불러오지만 냉정은 방향을 지킨다. 그 냉정이 결국 나를 단단히 세웠고 자유롭게 만들었다. 나는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했다. 감정이 개입된 판단은 손실을 불렀고 냉정 속에서만 성과가 남았다. 상대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 압박에 휘말리지 않는 것, 결정의 문턱에서 감정을 거르는 것, 그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힘이자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다스려야 할 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질서였다. 그 질서는 기준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세워야 했다. 감정을 눌러서가 아니라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중심이 곧 내가 서야 할 위치였다. 내 기준은 구조였고 구조는 곧 내 불을 지탱하는 토대가 되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나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보이지 않는 균열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 관계는 결국 내 기준을 허물었고 내 에너지를 잠식했다. 감정이 앞서는 관계일수록 나는 나를 잃었다. 그 얽힘 안에서 나의 시간은 흘러갔고 방향은 잃었다. 그래서 나는 관계를 설계하기로 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닌 의도된 구조로. 나를 끌어내리는 이들과는 단호히 거리를 두었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이들과도 조용히 작별을 고했다. 관계란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저는 감정으로 맞추지 않고 기준으로 나를 세웠다. 먼저 나 자신부터 정리했다. 감정을 눌러 참는 습관 대신 불편함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부터 시작했다. 괜찮다라는 말 뒤에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침묵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았다. 말보다 행동으로 경계를 명확히 걷다. 모호한 관계에는 기준을, 불편한 말에는 단호함을, 나는 부당한 요구에 아니요라고 말했다. 무례한 기대엔 그 조건이라면 논의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고 애매한 요구에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들은 내 경계를 오해했고 단호함을 차가움이라 여겼다. 하지만 나는 일터에서 수없이 목격했다. 감정적 타협은 팀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감정적 결정은 협상의 주도권을 잃게 했다. 나는 그 구조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상대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충실하기로 했다. 감정을 무시하지 않되 감정에 끌려가지 않았다. 나는 모든 관계에 참여한다. 그러나 아무 방식으로나 참여하지는 않는다. 감정에 휘둘려 들어가지 않고 기준과 목적이 명확한 틀 안에서만 움직인다. 단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그 구조가 있을 때만 나는 나를 유지한 채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다. 나는 타인을 돕되 그 요청이 경계를 침범하는 순간에 멈췄다. 선을 넘지 않고도 선명한 협력은 가능했다. 경계를 세우자 감정은 가벼워졌고 관계는 명료해졌다.
나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도 따뜻함을 가질 수 있었고 경계를 지키면서도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나는 알게 됐다. 명확한 구조는 나를 고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확장시킨다. 그 구조는 내 감정을 보호하고 내 부를 지켜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오래 곁에 두는 기준은 즐거움도 능력도 아니었다. 나와 같은 방향을 보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었다.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관계에는 말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선이 있었고 요구가 아닌 존중으로 흐르는 대화가 있었다. 그런 이들과 나는 오래 함께 나아갔다. 처음엔 오해도 있었다. 거리를 두는 태도가 차갑게 보였고 기준은 종종 이기적으로 익혔다. 사람들은 내 단호함을 거절로 여겼고 내 경계를 벽이라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내 침묵을 무례로 해석하지 않았고 내 거절을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들과의 관계는 계산이 아닌 신뢰로 굳어졌고 그 신뢰는 나를 소진시키지 않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고 목표를 이뤘고 미래를 그렸다. 그들은 내 결정을 존중했고 나는 그들의 시간을 아꼈다. 우리는 서로를 소비하지 않았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다. 그들과의 대화는 가벼웠고 그 관계는 무겁지 않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더 큰 계획으로 더 멀리 갔다.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같은 원칙을 세웠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준이 먼저였고 감정이 깊을수록 존중이 앞섰다. 내가 세운 원칙은 결국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돌아왔다. 그들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꼈고 나는 그들과 오래 함께했다. 그들과의 관계는 내 일상이 되었고 그 신뢰는 내 추진력이 되었다. 진짜 부는 수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환경에서 자란다. 감정이 고갈되지 않는 구조,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관계, 그 안에서 나는 성장했고 나아갔고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단단한 길을 택했다.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나를 낭비하는 관계에 머물지 않는다. 내 기준은 나를 세우고 내 부를 지키고 내 삶을 키운다. 나는 그 기준으로 삶을 건축했고 그 기준으로 부를 쌓았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가? 그 기준은 당신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소진시키고 있는가? 기준은 언제든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는 단호해야 한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기준을,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관계를 설계할 수 있는 냉철한 기준을, 그 기준이 곧 당신의 부다.